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7명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고강도 거리두기가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확산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 60살에서 74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50세 미만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잔여 물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있어도 안 맞겠다는 백신 편식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있는 후보 의약품 3종을 선정해서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와 백혈병 치료제, 면역질환 치료제 등으로 전 세계 600여 개 병원의 임상이 진행됩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는 교사와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뉴욕 증권거래소도 다음 달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면역 취약자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곧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98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200여 명 줄면서 2,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일주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보다 200여 명 많습니다. 지역 발생은 1,947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61.7%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38.3%에 이릅니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해 2, 3월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서 누적 2,138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총 372명으로 전날보다 15명 줄었으나 지난달 31일부터 13일 연속 3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서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만 60살에서 74살 고령층과 취약시설 종사자,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2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총 820만 명으로 1차 접종 후 12주가 지난 사람들입니다. 50살 이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50살 미만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에 따라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접종을 다음 달 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이 2주씩 미뤄지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2학기 등교 전에 접종을 마칠 수 없는 경우도 생겨 혼선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개학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말로 각각 화이자 1, 2차 접종을 예약했던 김모 씨. 2차 접종이 늦춰진다는 소식에 조회해보니 날짜가 10월 11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센터가 열지 않는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라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니 이튿날 다시 10월 5일로 변경됐습니다. 대체 공휴일인데 혹시 백신 접종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전에 공문이 내려온 상태라서. 별다른 안내 없이 바뀌는 일정에 괜스레 화도 나고 6주로 늘어난 접종 간격도 불만입니다. 원래 3주였다가 또 4주로 늘어났다가 또 6주였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그렇게 미뤄졌을 때 맞았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당장 2학기 등교를 앞둔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 큽니다. 오는 19일 개학날 화이자 2차 접종을 하기로 돼 있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접종이 3주 미뤄진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일정을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당장 담임이나 전담 선생님들 고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너무 문제고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까 서로 두려움도 있고 그냥 전면 종료를 이렇게 강행해도 되는 건가 좀 걱정이 되는. 백신 수급 문제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2차 접종 예약이 임의로 변경되자 위탁 의료기관에는 불만 섞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2주 뒤로 예약이 변경이 된 거예요, 시스템이. 우리도 그날그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그날 우리도 참 그렇네요, 환자들한테. 2차 접종일 날에 6주인데 그날 만약에 부모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백신을 못 맞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6주가 넘어가서 2차 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고. 방역당국은 앞으로 바뀐 예약일을 문자로 안내해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과 보육 종사자들은 개학 전에 모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잔여 물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이른바 백신 편식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여 백신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제주에도 병원에 물량이 있다는 정보가 뜹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수급 차질이 생긴 모더나는 보기 어렵고 화이자는 나오더라도 금세 동납니다. 아무래도 화이자 모더나가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일선 병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재고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2차는 화이자 잔여 백신을 예약했다며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50세 미만은 파이자나 모더나로 변경할 수가 있고 50세 이상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꿔서 맞고 싶어 해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개봉한 백신을 폐기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랬죠. 계속 버려요 이게. 어차피 투면 6시간이라서. 최근 일주일 동안 잔여 백신을 맞은 인원을 분석해보니 아스트라제네카는 14,000여 명인데 화이자는 24만여 명으로 17배나 많습니다. 혈전 부작용이 덜한 mRNA 계열 백신을 선호하는 백신 편식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를 3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우리가 잔여 백신을 맞으셔야 될 동기 자체가 없는 상태여서 모더나 공급이 지연된 가운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를 다시 젊은 층으로 확대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유행 상황이라든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접종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백신 종류에 따라 뚜렷해진 예약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겉으로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손님을 받는 비밀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건물의 지하 1층입니다. 서울시와 경찰 등 합동 단속반이 일반 음식점인데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덮친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속 회피용 CCTV 모니터까지 켜놓고 몰래 영업을 해왔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격렬히 항의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왜 있다고 우기고 여성이 있었다고 어떻게 왔다고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업소 구석에는 기습 단속에 대비한 비밀 벽장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왔고요. 선생님 지금 단속돼서 가지고요. 지금부터 핸드폰 만지시면 공공한테 연락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1인당 30만 원을 내고 이렇게 술을 마신 손님과 업주 등 5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밤 10시가 넘은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 지하 1층. 폐쇄된 정문 대신 호텔 프론트 옆 계단에 있는 쪽문을 열자 룸살롱이 한창 영업 중입니다.
17개 방 중 8개 방에서 손님과 여정호본 등 29명은 마스크를 내린 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단속반은 청담동 음식점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적발 인원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외에서도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6개 업소에서 총 59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달 27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달 경제 지표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부터는 4차 대유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 강화와 함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희망회복자금과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하고 6조 원 규모 긴급자금도 이번 달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Z 폴드 3의 카메라를 화면 아래에 숨기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을 적용하고 노트 시리즈에 있던 S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갤럭시 Z 플립 3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4배로 키워서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도 메시지 확인과 삼성페이 결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3세대 폴더블폰은 수심 1.5m 맑은 물에서 최대 30분 동안 견디는 방수 기능도 갖췄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가격은 256GB 내장 메모리 기준 199만 원대, Z 플립 3는 125만 원대로 두 제품 모두 이전보다 약 40만 원 낮게 책정됐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 오늘 14일이 택배 쉬는 날로 운영됨에 따라 16일까지 4일간 택배 배송이 중단됩니다. CJ 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 등 주요 4개 택배사는 토요일인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고 대체 공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합니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의 로켓 배송과 SSG닷컴의 쓱 배송, 새벽 배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편의점의 자체 배송 차량을 이용한 반값 택배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지난해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올해 가장 많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최대 시간당 110개의 유성을 볼 수 있는데 달빛의 방해가 없어서 관측에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빛을 발하다 사라지는 별똥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올해 최대 별똥별 우주쇼가 나타납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로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유성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극대기인 내일 새벽 4시에는 최대 110개의 별똥별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오늘 밤은 달이 10시 이전에 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똥별 우주쇼 관측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3년 만에 달이 없는 밤하늘에서 유성우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2일 밤 12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직전인 13일 새벽 5시 사이가 가장 관측에 좋은 최적기입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 태양계를 지나며 남긴 잔해를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납니다. 1월 4분의 자리 유성우, 12월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불리는데 매년 7월 17일부터 8월 24일 사이에 발생합니다. 유성을 보려면 주변에 불빛이 없고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동쪽 하늘 높은 곳에 페르세우스 자리 부근을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관측이 어렵다면 과천과학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유성우의 장관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재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가을 새학기 전면 대면 수업에 대비해서 교사와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7월과 8월에 어린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곧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is variant is stronger, it's more contagious. It is affecting younger populations, but a lot of that is because the older people have been vaccinated. 이 때문에 주나 지방정부, 교육구 위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학교에 백신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주 내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교직원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10월 중순부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1,000개가 넘는 교육구가 있으며 교사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We think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 think this is a sustainable way to keeping our schools open and to address the number one anxiety that parents like myself have. 기업들도 백신 의무화 조치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월마트, 구글 등에 이어 뉴욕 증권거래소도 관계자나 방문자 모두에게 접종한 경우 거래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행정당국이나 기업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늘면서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접종자가 지난달 초 40만 명대까지 내려간 뒤 최근 다시 60만 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이 성명을 통해서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로 백신 미접종 임신부 사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크며 특히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부의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또 임신부뿐 아니라 출산한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면역 취약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과 MBC 등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내용을 수정해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의 3차 접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 시간 14일 오전 6시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승인을 사실상 권고했습니다. 네,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보고된 다형 홍반 사례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는 다형 홍반,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세 개 질환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다형 홍반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홍반성 피부 질환이고 사구체 신염과 신증후군은 신장 관련 질환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번 평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뒤 소수 사례가 보고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있는 후보 의약품 3종을 선정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600여 개 병원이 참여해 진행하는 만큼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코로나19 치료 후보 의약품은 모두 3종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수네이트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이마티닙, 그리고 면역계 질병 치료제인 인플리시맵 등입니다. 이마티닙은 구강투여제이고 나머지 2개는 정맥 주사제입니다. WHO는 독립된 전문가 패널이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약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drugs were chosen by an independent panel of experts that evaluates all the available evidence on all potential therapeutics. 이들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전 세계 52개국 600여 개 병원이 참여한 연대 플러스 임상시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에 사용될 약품들은 제약사들이 기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동시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 약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투여 방법을 달리하며 최상의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HO는 앞서 렘데시비르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4종의 의약품에 대해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검증했지만 입원 환자에게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한 번 더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방역당국이 최근 중국산 시노백 백신과 미국 제약업체 이노비노의 백신 후보 물질을 교차로 접종하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임상에서는 백신의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이노비노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서 안전성과 효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 접종 임상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이며 착수 시기와 장소는 올가을 중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기후변화에 따른 역대 최악의 산불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제불능에 가까워서 속수무책으로 커지는 피해를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입니다. 산불 연기가 시베리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사는 연기가 산불이 시작된 시베리아에서 북극까지 왔다고 밝혔는데 북극에 산불 연기가 도달한 건 관측사상 처음입니다. 시베리아 산불은 현재 150여 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1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애초 산불 원인이 동토까지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 때문이라면 주거 지역에 피해를 안 주거나 진압 비용이 피해액보다 클 경우 화재를 그냥 두도록 하는 러시아의 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계속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서울 면적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화재 지역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잇따르고 항의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Και πρώτος εγώ ζητώ συγγνώμη για τις όποιες αδυναμίες υπήρξαν. Κατανοώ απόλυτα τον πόνο των συμπολιτών μας, που είδαν τα σπίτια της περιουσίας τους να καίγονται. Την αναστάτωση όσων μετακινήθηκαν όπως από τον τόπο τους.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등에서도 산불 피해가 커져 우려를 키웁니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 화재 진압에 나선 군인을 포함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أنا نطفي ورانا نبذل المجهودات واش عندنا بالإمكانيات اللي عندنا وعلى ربي إن شاء الله تطفى إن شاء الله. 미국 역시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당국이 진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완전 진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유럽과 북미, 북아프리카까지 곳곳이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사실상 통제 불력의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화재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화재로 인한 탄소 배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탄소가 다량 묻혀있는 시베리아 동토가 산불로 녹게 되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밤부터 새벽 하늘에 별비가 내립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인데요. 가장 잘 보이는 시각은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라고 합니다. 반짝이는 우주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